챗GPT 관련해서 이제 두 개 집필 했고요. 오늘은 뭔가 해당 도서 주제로 이제 진행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는 실용서를 쓰는 것보다는 이 산업의 어떤 트렌드나 어떤 시장 케이스, 유스 케이스를 조사하는 거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짬뽕을 해서 그런 도서에서 다 다루지 못한 내용들을 좀 중점에 두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게 저는 이제 제가 쓴 책들을 되게 과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옛날에 이제 워드 프로세스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2급, 3급 정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만약에 제가 1급짜리 책을 썼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을 내가 넣었을까? 약간 그런 걸 좀 고민하면서 최대한 많은 좀 인사이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 관련 내용이긴 하지만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좀 재미있고 좀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짬뽕을 하면은 이제 이런 목차가 나오고요.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챗GPT를 배워야 하는 이유인데요. 사실 너무 식상하죠. 사실 여기 계신 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배워야 되는 이유를 아니까 사실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얘기 안 해라고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만 제가 뒤에서 얘기 드리는 부분들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 관점에서 이해를 하기가 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내용은 이제 새로 나온 거죠. 정말심내 챗GPT 입문에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직접 이제 수기로 쓰던 거를 뭐 엑셀로 하게 됐고 뭐 이제는 뭐 챗GPT로 한다 뭐 이런 되게 간략하고 뻔한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사실 깊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제가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과거에 이제 증권 거래소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주 뭐 이제 병째로 뭐 마시면서 일을 하고, 살판이 났죠. 막 껌 씹고 그렇게 일을 한단 말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이때는 전부 다 종이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저 보드, 그냥 블랙보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블랙보드에다가 다 채권도 다 종이로 관리하고 벽에다 수기로 하고 막 수정하면서 진행을 해왔단 말이죠. 약간 이제 이 사진 보시면 예전에 전화 교환이 이제 오버랩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느낌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증권거래소에서 사무직 한다고 하면은 상당한 엘리트라는 인식이 있었고요. 뭐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막 뭘 마시건 껌을 씹건 막 신경을 쓰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의 원형인 스프레드시트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진 거지거든요. 이게 이제 댄 브리클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되게 잘 팔립니다. 5년 동안 100만 개가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20만 개가 뭐가 대박이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당시에 그 컴퓨터 보급률을 생각해 보면 그냥 컴퓨터가 있으면 스프레드시트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필수인 소프트웨어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엑셀이 나오고 뭐 증권거래소나 은행이나 투자사에서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당연하게 쓰고 이게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에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 뻔하게 이제 회사를 다 떠났겠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막 잘렸다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잘려서 나갔다가 아니고 이 스프레드시트가 등장한 다음에 그 금융권에 어떤 붐이 부냐면 헤지펀드가 굉장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보시면 헤지펀드라는 게 1949년에 처음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제 막 기존에는 되게 큰 금융사나 가능했던 걸 소규모로 가능하게 되니까 이 호황기 동안 갑자기 헤지펀드가 200개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위에서 본 것처럼 죄다 이제 사람들이 수동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익률을 유지를 하려면 일관적으로 일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직접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수익률이 악화하고
불황이 오니까 200개였던 헤지펀드가 100개로 반토막이 나버려요. 근데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되게 엄청난 역할을 한 게 바로 스프레드 시트입니다. 그 예전만큼 사람을 고용을 안 해도 그냥 헤지펀드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되게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등장하고 단 10년 만에 미국의 헤지펀드가 1000개까지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이어서 지금 이제 미국에는 한 4000개 정도 헤지펀드가 있고요. 그 컴퓨터의 힘이라는 게, 그 컴퓨터 혁명이라는 게 사실 저 당시에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 헤지펀드를 설립하거나 헤지펀드에서 근무하게 해주는 굉장히 주요한 그 원인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미래는 어떨까? 사실 답이 정해져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답이 맞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쪼개서 보면은 저 방금 얘기 드린 그 엑셀을 가지고 금융 모델을 만들면 대략 한 5메가바이트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50년 동안 수익을 낸 거예요. 근데 현재는 사실 그 이상 수익을 내려면 훨씬 더 많은 기술과 데이터와 기법 뭐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 월마트의 주차장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이제 CCTV를 쓰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위성 사진을 바로 실시간으로 받아올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뭐 요즘에는 막 자동차에서도 수출할 자동차 수를 셀 때 이제 직접 안 세고 위성 사진으로 센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월마트에 사람이 그냥 실시간으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이번 주는 몇 명이 왔고 이번 달에 몇 명이 왔고, 이것들이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굉장히 주요한 요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하려면 용량이 기본적으로 테라바이트가 넘어가거든요. 이거를 엑셀로 분석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 그 데이터 분석가가 굉장히 뜨는 직업이 됐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가 이런 분석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하거나 그렇게 시장이 이제 변형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는 그냥 AI로 가능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데이터 분석가가 이제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AI로 하면 되니까 뭐하러 내가 사람을 고용해. 근데 이게 갑자기 챗GPT가 등장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사실 이런 모델들은 꾸준히 있어 왔죠.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게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비용이. 그래서 그 이 비싼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결국엔 사람이 저렴하니까 이 모델 자체도 잘 안 됐고요. 그냥 이제 투자를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뭔가 펀딩으로 뭐 실제로 뭐 엑시스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는 다운이 되더라.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더라. 사실 이걸로 인해서 아마 헤지 펀드는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 4천 개인데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1인 투자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 1인이 이미 데이터 분석가를 대체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 모델은 다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 변화라는 게 뭐 단순히 그냥 자동화를 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스프레드 시트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100개 정도 됐던 200개 정도였던 이 헤지펀드가 4,000개로 늘어난 것처럼 아마 급속도로 좀 빠른 변화가 생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여기 보이는 사실 그 저 벽나발 불고 있는 사람들처럼 네, 도태가 되기가 쉽다. 그래서 저는 꼭 챗GPT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 이제 두 번째, 왜 챗GPT를 잘 활용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오해가 있는지를 좀 짚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오해라고 하지만 사실 제 견해이기도 해요. 제 견해이기도 하고, 그리고 견해이지만 또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것 때문에 제가 책을 쓰게 됐다를 좀 명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보통 이제 상식적인 내용이냐면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책에서 어떤 내용을 하냐면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한가요라는 그거를 명제로 먼저 깔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어떤 기술 전문가라기에는 엔지니어는 아니니까 사실 제가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좀 설득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태까지 트렌드를 쭉 봐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도 결국에는 되게 단편적인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되게 단편적인 트렌드에 불과하고 크게는 바뀔 수 있다. 그 흐름이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를 배울 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배울 필요가 없고 그게 아닌 다른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만 아까 얘기했던 이